안녕하십니까. 국어TV 여명입니다. 28일 오후에 찍는 건데요. 내일 설날입니다. 참 경기와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내십시오. 국어TV는 은퇴한 세대로서 20년 전에 파이어족이 돼가지고 요새 돈 없어 죽겠습니다. 저도. 그런데 저보다 더 힘드신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설빔 장만한다고 마트를 가봤더니 사과 하나가 10,000원입니다. 배 하나도 10,000원입니다. 고사리 요만큼 주는 중국산 고사리가 요만큼 해서 또 10,000원입니다. 이 상인들이 힘들긴 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명절 때마다 서민들의 등가죽을 벗겨 먹이는 일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이 엄청 왔어요. 새벽에.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날씨도 좀 춥고 해가지고 겨울 맛이 납니다. 화이팅하고 가시고 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TV의 시청자들과 후원자들 분들께서는 내일 떡국 많이 드시고 행복하시고 복 받으시고 자식한테는 넉넉히 베푸시고 다 장성한 자식들은 부모님한테 효도하시고 용돈 좀 넉넉하게 주시고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어TV는 자식 둘이 있는데 골치 아파 죽겠습니다. 말도 못 붙이겠습니다. 말 붙이면 싸움 납니다. 한심한 놈들. 국어TV에 후원 좀 하시고 다른 분들 하시는 분들 외에 어떻게 설날 전후로 해가지고 떡국값도 안 들어옵니까? 그럼에도 국어TV는 고고합니다. 자, 보시죠.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가 전부 다 편집된 거고 믿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다시 말씀드리면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중도와 2030이 결정을 하고 또 60대가 결정을 합니다. 국어TV가 5년 반 동안 항상 말씀드리던 게 60대입니다. 60대가 가장 강력한 스윙보트예요. 항상 선거의 그 판세를 가르는 거는 60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수층에서는 60대, 70대의 지지율, 60대 이상이 보수화됐고 그들이 결집하고 있으니 이재명이나 민주당 중에 4050이 뭉쳐봐야 우리가 이긴다. 또 인구 지형, 지역 지형이 그렇죠. 저기 동부선으로 강원, 경상도가. 그런데 2030이 요새 극우화됐고 보수화가 됐다 그러는데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2030들은 언제든지 바뀝니다. 탄핵 인용이 되고 윤석열 심판 재판이 계속되면 될수록 그거 바뀝니다. 60대는 세상을 사는 만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60대라는 것이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4.7 보선, 윤석열 승리, 지방선거 승리 이런 것이 말이죠. 60대가 가장 강력한 스윙보트를 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잘 안 다룹니다. 맨날 2030 중도층만 다룹니다. 60대 그들이야말로 중도층입니다. 항상 보수와 진보를 쪽을 보고 어떤 놈이 더 잘못했어 해가지고 스윙을 하는 게 60대입니다. 왜? 현재 60대는 65살을 기준으로 80년 하고 80학번부터가 65살입니다. 60부터 65살입니다. 그들이 진보층이라 아니할 수가 없죠. 또 80학번 전에 79학번까지가 반이 됩니다. 65살 위죠. 그들이 민주화 산업화를 같이 한 사람들이죠. 60대 전반기는 민주화를 외친 친구들이지 산업화를 외친 친구들은 아닙니다. 그때만 해도 먹고 살만 했습니다. 근데 60대 후반부는 민주화 산업화를 같이 경험한 친구들이므로 60대 전체가 항상 대선판을 좌우합니다. 총선과 달리 대선은 그렇습니다. 60대가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고 가장 큰 덩어리의 스윙보트입니다. 거기서 2030은 아버지 세대를 따라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중도층입니다. 중도층. 말씀드리기 전에 이준석이란 이 꼬마 양아치, 꼬마가 양아치가 되면 안 되죠. 꼬마는 순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20대, 30대를 살아온 과정을 보면 순수했습니다.
근데 요새 애들 20대, 30대들은 순수한 애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익과 이권을 갖다가 우리 60대, 50대보다 훨씬 더, 욕심을 냅니다. 요새 2030들은. 나만 잘 살고 나만 큰 돈 벌으면 된다. 나만 편하면 된다.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하고,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그들의 지시를 받은 애가 이준석이란 꼬마 양아치입니다. 이준석은 끝났고 앞으로 더 끝내야 될 것입니다. 얘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과거에 보면은 그렇지 할아버지 같은 소학교를 그렇게 그냥 조롱하고 희롱하고 뒤들고 또 유승민을 배신했고 안철수를 따라다니면서 조롱을 했고 또 윤석열이하고 그냥 대통령 권한을 쥔 윤석열이하고 싸우고 개혁신당을 제가 차려가지고 개혁한다 그러더니 완전히 미친 개들이 치와 같은 집단이 됐고 미친 치와 집단이 됐고 그러면서 지가 2030이나 MZ세대의 대표 주자라 그러고 중도층에 소구력이 있다 그럽니다. 이 아이는 하는 거 항상 비판점, 약점 이런 걸 갖다가 찾아서 공격을 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하는 애입니다. 애도 못 됩니다. 애들은 순수하기라도 하죠. 그런데 며칠 전부터 그냥 개혁신당의 그 네 분, 그건 허은하가 100% 오라요. 허은하가 100% 오라요. 그거 TV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거 탈피하려고 네 분은 그냥 천안함이란 애한테 친입구태탈 시켜서 놔두고 이긴이란 그 꼬맹이하고 그놈이 뭡니까 도대체 이긴이 그놈이 뭐가 있습니까? 지 밖에서는 말이죠. 맨날 조기 대선 윤석열 비판, 이재명 비판 깔짝거리다가 부정선거는 뭐 그거는 그 부정선거 해결 안 납니다. 부정선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뭐 전환길이 난 이런 애는 모르는 전환길이 뭐 한국사 뭐 일타 강사요? 역사 일타 강사입니까? 걔 보고 토론하자. 황교안 토론하자. 지가 말이죠. 허은하 내분 사건을 갖다가 허은하 쫓아내는 추측을 허은하를 가지고 밟아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국면 전환하려고 말이야. 부정선거를 이용합니다. 이런 놈이 정치하면 되겠습니까? 전환기라는 사람은 일반인으로서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일반인하고 토론하자입니다. 한심한 놈 아닙니까? 모든 걸 지 중심으로 어그로 끌면서 관종적으로 탈피하려고 그럽니다. 이놈은 정치를 끝내야 됩니다. 어제 윤석열이가 구속 수사했죠. 구속. 그 구속하면 안 됩니다. 탄핵 재판도 열리고 있고 또 공수처가 애초에 잘못했고 경찰 놈들도 그냥 지네가 살아남으려고 말이죠. 마녀 사냥을 했고 검찰은 말이죠. 하루도 조사하지 않고 그냥 구속 기소를 해버렸습니다. 검찰도 살아남아야 되겠죠. 전 윤석열이가 진짜 희대의 기괴한 위정자 대통령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구속 수사를 함으로써 또 보수는 더 뭉칩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과 또 탄핵 인용 재판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어그로가 끌릴 겁니까? 그거를 믿고 국힘은 이재명을 이길 수 있고 민주당을 이길 수 있다고 돌파하려고 그럽니다. 윤석열을 이용하고 윤석열도 그런 걸 바라고 있다는 거죠. 이래서 대선은 결국은 집니다. 홍준표란 놈이 뭐라 그럽니까? 20대에서 지가 이재명한테 이겼다. 그러니까 홍준표 지지자들이 환호 자격한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대, 30대 지지율이 가장 높은 것은 안철수입니다. 오세훈보다 높고 홍준표보다 높고 한동훈에는 없어. 어떻게 된 게 20대 지지율이. 그 20대 지지율이 한동훈을 공격하면서 이준석을 띄우는 그 꼬맹이들이라서 그런 겁니다. 홍준표가 말이지. 오세훈, 이재명, 홍준표, 이재명이 YTN 편집된 보수가 가표집에 의해서 41대 42 동률 나왔어. 그리고 대부분의 여론조사들이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하고 있어. 20대까지 말이야 이겼어. SBS 입소서에서. 그래서 나는 조기 대선을 철저히 준비하겠다. 뭘 가지고 준비해? 해봐.
이런 것을 언론에 실습니다. 응? 이재명과 안철수가 43대 37이에요. 그것도 오차 범위 내입니다. 그런 거 하나도 안 실습니다. 유승민도 비슷하고, 유승민 안철수도 1, 2% 떨어지죠. 그런데 지금 언론 지형이 보수에서 누구를 갖다 밀을 것인가, 작업에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안철수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냥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리고 있어요. 호프 앤 웨이팅이에요. 호프 앤 웨이팅. 희망과 기다림인데, 이래가지고 또 보수가 망하는 겁니다. 벌써 10분을 했습니다. 이거 10분 안에 찍으려고 그랬습니다. 고고TV가 영상만 열면 할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다 팩트입니다. 보시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얼치기 평론가와 선거 분석가들은 보수 진보가 30, 30이라고 말하는 애들도 있고, 또 진보 그날 약진보 중도가 하면은 진보층이 40이라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약보수 보수가 40이라 그래서 40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중도가 한 20% 뿐이 안 왔는데, 고고TV 생각은 선거 분석을 그동안 6년 동안 하면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도라는 큰 덩어리가 적게는 40, 크게는 60입니다. 그들 약진보 약보수들이 중도층이라 그러면은, 약진보는 중도 진보, 약보수는 중도 보수라 그러면은 그들이 아직까지 의견을 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도라는 것을 확장하면 40이고 크게 확장하면 60입니다. 근데 이번에 열리는 것이, 이번에 조기 대선이 시작됐어요. 안철수 빨리 움직여야 된다고 제가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하고 총선하고 지방선거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총선은 지역구 선거고 지방선거도 지역선거입니다. 그런데 대선은 모든 힘이 두 곳 중에 한 곳으로 몰립니다. 대선은. 그래서 중도층의 영향력이 아주 막강합니다. 이때까지 선거를 분석해 보면은 요번에 22대 했나요? 21대인가? 하여튼 지난 대선, 지지난 대선, 박근혜 문재인 대선, 아니 박근혜 문재인 대선, 또 문재인 박근혜 대선, 또 윤석열 이재명 대선을 보면은 대선 그 투표율이 75% 전후입니다. 77%까지도 있었죠? 그러면은 중도가 투표를 안 해. 그 일반 여론가들이 분석하는 것에서 안철수도 그런 착각을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중도가 20%다. 그럼 80%의 선거를 다 했겠는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정치가 엉망이 됐고, 정치가 나라를 파괴하고 국민을 파괴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세계를 찾아가지고 새로운 지도자, 쓸만한 지도를 뽑으러 자꾸 투표율이 높아집니다. 대선은. 총선도 그렇고. 그 결과 탄생한 애들이 전부 악성만 탄생합니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중도층이 지금 화가 나 있죠. 강성보수, 꼴통보수들이 정광훈 따라다니고 국힘 따라다니며 윤석열 따라다니면서 결집해가지고 악성 진보, 악성 민주, 악성 좌파들이 이재명 따라다니면서 악성이 돼가지고 거기서 화를 내는 것이 중도층이고 젊은 층이에요. 그 2030이 서울지법 난동 사건에 2030이 정광훈 따라다니면서 광화문에 나가고 데모하는 그거 전혀 영향 없습니다. 그 거의 몇 프로뿐이 수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젊은 층과 대부분의 중도층은 현실 정치와 미래 정치에 있어서 탄식을 하면서 혐오를 느끼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지금 나오는 대권 주자를 보면 우리를 맡길 인물이 있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안철수를 계속 띄워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국힘이 보면은 민주당은 무조건 48% 이상 나옵니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 때 고고TV의 말이 뭐가 된다? 진실이 되고 기준이 될 거예요. 민주당은 무조건 48% 이상 나오는데 국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젊은 층과 중도층 때문에 그런 지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탄핵의 원죄, 계엄의 원죄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2년 반 동안 윤석열이가 대한민국 곳곳을 파괴한 이상하고 기괴한 정책들 때문에 점점점 탄핵 인용이 되고 나면은 대선 정면으로 가면은 수세에 몰릴 겁니다. 그걸 어지로 돌파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안철수를 밀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잠시만요. 언론들이, 인터넷 언론들이 있는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지, 지금 보수층들이 미쳐가지고 또, 뭐 이재명이하고 홍준표, 이재명이하고 오세훈이가 막상막하야? 그게 다 가짜라는 거죠. 입소서, SBS 입소서 내용도 올렸고, 중앙일보 갤럽 조사도 올렸습니다. SBS 입소서 내용이 가장 정확하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투표율이 떨어지면 50% 투표율이면 모를까 보수 뭉치면 이길 수 있죠. 보수가 지역적 인구 비중이 많으니까 동일라인으로. 그런데 75% 막 이렇게 넘는데 어떻게 중도층을 빼고 설명이 되겠습니까? 진짜 나쁜 놈이 조갑제하고 정규제예요. 그 놈아들은 항상 중도가 없다는 놈들이에요. 그 다음 앵벌이 유튜버들도 항상 중도는 없대요. 자유파만 있대요. 그래가지고 윤석열 탄핵당하고 윤석열 개혁해가지고 깜빵에 갔는데 말입니다. 아유 죽겠네. 똑같은 내용인데 입소서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했습니다. 20%의 응답률입니다. 거기서 나는 중도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응답자들이 356명입니다.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305명입니다. 진보라고 응답한 사람은 261명입니다. 중도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입소서, SBS 입소서. 거기 보면은 더블로 이재명한테 잘 쳐요. 1대1, 1대1, 1대1 붙이면은.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꼴찌. 근데 안철수는 또 안 집어넣었죠? 안철수를 집어넣었으면 그것보다 훨씬 더, 안철수의 지지율이 올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중도층 응자들 보세요. 1000명을 대상으로 응답을 물었어요. 중도가 356명, 보수가 305명, 진보가 261명이죠. 1000명 중에서도 이런 겁니다. 그럼 이거를 1000만 명으로 늘려보시고 4300만 명으로 늘려보세요. 어마어마한 중도층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갤럽 여론조사 원래 틀릴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중도층한테 물어보면은 정권 재창출 36%, 정권 교체 55% 그때 설명해드렸고 그 다음에 또 YTN 여론조사도 가보면은 그리고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이 훨씬 높아요. 국힘보다. 볼까요? 민주당 40, 중도층에서는 SBS 입소서입니다. 그 다음 조국혁신당 5%. 대선에 가면 1대1 구도가 가요. 그러면은 중도층들은 조국혁신당도 지지하네? 개혁신당은 3%인데 조국혁신당 5%야. 개혁신당 지지기들은 쓰레기인 걸 알았네? 그래도 조국혁신당은 선명하기도 하네? 조국당하고 더블 미친당하고 하면 45%가 나옵니다. 중도층이. 근데 국힘은 29% 나옵니다. 거의 2배가 1.8배가 중도층은 야권을 지지합니다. 야권 이준석 쓰레기당 빼고 지지합니다. 그리고 YTN 여론조사를 봐도 중도라고 응답한 게 또 362명입니다. 입소사하고 비슷합니다. 중도층이 제일 많습니다. 현재 지형상 이정도 싫고 윤석열 싫고 국힘도 싫고 민주당 싫고 쓰레기당 이준석 당도 싫다. 그러면 비상계엄에 대해서 중도층들이 윤석열 잘못됐어. 대통령 권한행사 아니야가 71%입니다. 뭐 윤석열 그냥 대통령 권한행사하는 게 25%뿐이 안 나옵니다. 3배가 넘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지금 미친놈이야? 기괴한 놈이야? 잘못한 거야? 왜 우리한테 개인적인 권리와 국가적인 민주주의를 파괴시켰어가 70%가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힘 애들이 부정선거 부정하지도 못하고 정광훈이나 앵브리 유튜브에 돈 빨아먹는 것도 가만히 있는 건 보수 결집을 위해서 그러는데 그들 때문에 망한다 그랬습니다. 중도
중도층한테 물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반대한다 63%, 부정선거 어디 있느냐가 63%, 동의한다 부정선거 있을 것이다 27%. 이것도 2배가 넘습니다. 그러면은 또 갤럽한테 물어봤습니다. 지난주에 갤럽한테 물어봤더니 중도층 284명이 윤석열 탄핵에 찬성한다가 71%, 반대한다가 21%가 나옵니다. 그죠? 여기서 갤럽도 그렇고 모든 여론조사가 중도층은 이재명을 뽑습니다. 김문수나 한동훈이나 홍준표나 오세훈 쪽으로는 하나도 표가 가지 않습니다. 몇 프로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에 보면은 중도층들이나 또 일반 약진보, 약보수들은 응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보면 40% 정도가 응답을 해요. 이들이 기타 인물을 지지합니다. 의견 유보가 40%입니다. 그걸 누구한테 갈 것인가가 앞으로 나왔는데 안철수가 여기서 그 우리 높이뛰기 할지게 떨판 있죠, 그 디딤판 팍 뛰어야 됩니다. 중도층을 빼고는 대선을 갖다가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총선하고 지방선거하고 다릅니다. 지역선거하고. 모든 국민의 4,300만의 유권자들이 결집하고 생각에 모으는 수렴 과정이기 때문에 중도층 빼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잃어버리고 나면은 그들은 투표를 포기하거나 조금이라도 덜 싫은 놈을 찍는데 나오는 놈들이 뭐 다 그놈이에요. 차별화가 안 돼요. 이재명하고 오세훈하고 홍준표하고 뭐 차별화가 안 돼요. 저쪽에서 김부겸이 나오면 이 게임은 끝납니다. 아직까지 존재감이 없었지만. 그런데 이재명이가 3월 중순경에 2심 유죄 나오면은 꼭 끝나는 겁니다. 그래도 이재명은 돌파하려고 그런다 그럽니다. 그거 믿고 지금 국힘이 오세훈, 홍준표를 띄우고 안철수를 밟는데 정신들 차리세요. 고고TV의 말이 진실이 되고 기준이 될 것입니다. 고고TV 뒤에 그림 바꿨어요. 화려하게 그냥 현란한 거 정무라 말이야. 갑시다. 고고!